네, 어젯밤에 포구 실종지를 수색하다가 급류에 휩쓸려서 실종됐던 20살 해병대원 최수근 일병이 결국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이 최 일병을 비롯해서 수색작전에 참가했던 해병대원들이 구명조끼조차 착용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왜 그래야 했는지, 그리고 안전장치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왜 수색 작업을 했어야 되는지, 다른 현장에서 대민 지원하고 있는 군인들의 상황은 다르지 않은지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그 물 높이가 겉으로 보기엔 많이 높아 보이지 않아도 그 당시에 최일병이 투입됐던 현장 상황이 유속이 너무 빨라서 장갑차마저도 철수해야 되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었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당시에 현장에 폭우가 지나간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라서 유속도 빠르고 또 수위도 높았던 상황이라고 합니다. 보기보다는. 네. 그래서 대체 이런 하천의 복판에 장병들을 손을 잡고 서 있게 했다는 것은 정말 많은 국민들께서 기가 막히게 생각하시는 일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 소방대원분들이 이 현장에 투입된 거랑 비교한 영상을 보니까 안전장치를 다 하시고요. 소방대원분들은 건 당연한 거죠. 그다음에 로프를 이렇게 해서 안전을 좀 확보한 다음에 수색 작업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에 이 로프 하나 없이 그냥 일렬로 서가지고 걸어 다니면서 수색을 진행했다고 하는데 적절치 않아 보이는데요. 사실은 이 수색 방식이 제일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예. 이거를 인간띠 수색이라고 부릅니다. 그렇더라고요. 이제 사람을 하천 속에 일렬로 세워놓고 떠내려가는 물체를 찾는 방식인데요. 근데 이런 수색은 사람이 보통 물에 빠지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하류에서 더 떠내려가지 않게 할 때나 쓰는 것이지, 이 불특정의 실종자를 찾을 때 쓰는 방식은 아닙니다. 게다가 이 방법을 쓰기에는 당시에 하천 상태가 너무 위험한 상황이었고 네. 현장 지휘관들이 그곳 지형조차 모르는 상황이었는데요. 예. 무엇보다 안전장비도 없는 이런 상태에서 결국에는 실종자를 더 많이 발견해 보려고 무리를 하다가 참사를 빚게 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군대가 아니니까 거기 지형 지물을 완벽하게 알 수가 없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한편으로 최일병이 해병대 1사단 포병대대 소속인데 포병대대는 물에서 보내는 시간 자체가 적은 거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원래 최일병이 투입이 되었던 작전은 도보수색입니다. 도보수색. 네, 애초에 물에 들어갈 인원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네, 도보수색이라 함은 하천변이나 육지를 걸어 다니면서 이 천에 떠내려가는 물체가 없는지 또는 강변에 걸려있는 물체가 없는지 수색하는 역할을 하는 것인데, 네, 그러다가 이제 뭘 발견하면 네. 보트에 탄 수색대나 구조대를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물에 들어가는 건 수색대나 구조대이지 예. 이런 도보 수색에 투입된 인원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한 측면에서 물에 들어갈 사람들이 안 들어갔다는 것을 볼 때 이 작전 자체가 굉장히 무리하게 이루어진 작전이다라고밖에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당시 상황은 이제 앞으로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기는 한데 김영남 사무국장께서 보실 때 지금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물에 들어가라고 수색을 하라고 작전을 세운 게 아닌데 물에 들어간 상황은 지휘관이 잘못 판단을 한 겁니까? 현장에서 혼란이 있었던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일각에서는 예. 지금 어떤 그 실종자 발견에 실적 경쟁이 있었다라는 얘기들이 있는데요. 무리를 해서 작전에 투입이 됐다라는 것 자체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네. 저는 현장의 지휘관들이 판단 미스도 있을 수 있지만 이들이 되게 무리한 결정을 내리게 되는 데는 사실 다 이유가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 이유들이 뭔지를 앞으로 조사를 해나가는 과정이 꼭 필요하고, 그런 부분들은 재난관리체계 전체를 좀 확인해봐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게요. 사실은 대민지원이란 이름으로 군인분들이 굉장히 여러 현장에 투입이 되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예, 그런데 전문성이나 안전장비 이런 부분이 너무 미흡한 게 아닌가라는 걱정스러운 마음이 드는데 해병대 가면 그 전투수영 훈련이라는 거 받잖아요. 근데 네. 제1병 같은 경우는 그 훈련을 받기 전이었습니까? 그 부분이 이제 인터넷상에서 이야기가 되고 있는 부분들인데요. 예. 사실은 해병들이 전투 수영을 배운다고는 하지만 이런 급류가 흐르는 상황에서 갑자기 땅이 꺼져버리는 이런 위험한 돌발 예. 상황에서는 전투 수영을 할 수 있다고 해서 누구나 빠져나올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투 수영을 배웠는가 아닌가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지만 네. 당시에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그러니까 사람이 들어가서 작전을 수행할 수 없는 상황에 이 투입을 하게 된 부분이 조금 더 초점이 가야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투수영 훈련을 받았다 할지라도 지금 그 상황에서는 그 훈련이 유용할지 어떨지는 모른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렇다 하더라도 전투수영 훈련도 받지 않은 경험이 없는 장병을 그런 위험한 작전에 안전장치도 하지 않고 투입한 게 맞았나 이런 의문이 좀 들거든요. 근데 그 영상을 보니까 군인분들이 굉장히 많던데요. 네, 물론 그렇게 투입하는 건 말이 안 되는 일이죠. 네. 기본적으로 물에 들어가려고 투입한 인원이 아닌데 네. 기본적인 장비도 갖추지 못한 상태로 위험한 수색 방식을 택했다. 네. 이거는 유가족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인행위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런 무리한 수색을 하게 된 이유가 전혀 이해가 가지가 않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유를 밝혀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무리한 이제 투입의 이유가 지금 소명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기도 네. 하지요. 왜 이렇게까지 무리하게 작전을 수행하고 인력들을 투입을 했는지, 안전장치는 왜 할 시간이 없었는지 아니면 예산이 없었는지 뭐 그런 부분들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수해 현장에 실종자 수색이나 복구를 위해서 투입된 장병 인원이 어느 정도 될까요? 네, 이번 수해 현장에는 오늘은 11,000명 정도가 투입이 됐고요. 예. 누적으로는 32,000명이 연인원으로 지금 투입이 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이 순간에도 장병들이 수해 복구나 실종자 수색을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데요. 네. 사실 예산이 부족하다고 설명을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국방부가. 네. 뭐 국방 예산이나 이런 거 비추어 봤을 때 투입을 하면서 뭐 안전장구나 기초적인 뭐 이렇게 식사나 이런 것들을 제공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얘기한다면 어느 국민이 그걸 믿겠습니까? 예. 다른 현장에 투입된 장병들 상황은 좀 다른가요? 뭐 지금 국방부에서 안전 상황을 부랴부랴 점검을 한다고 하는 걸 보니까 예. 그 전에는 얼마나 신경을 썼을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실종자 구조뿐만 아니라 복구 작업도 되게 위험한 작업입니다. 예. 그러니까 많은 부모님들께서 걱정을 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 네. 장병들을 소모품 취급하면서 무리하게 투입하는 분위기라면 사실 어디서든 사고가 나도 이상할 일이 아니라는 게 중요한 부분일 것 같고 네. 국방부에서 대책을 세우겠다고 오늘 발표를 했는데요. 예. 당장 어떤 대책 그리고 어떤 지침을 내렸는지 국민들에게 보고 드려야 이 군에 자식을 보낸 부모님들이 덜 그렇죠. 불안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번 수해 현장에 장병들이 투입이 돼서 식사하는 모습이 사진에 찍혔던데 가방 메고 길에 서서 밥을 먹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전 사진들을 좀 찾아봤어요. 장병들이 이제 재난이나 재해 현장에 투입됐던 사진을 보니까 예전과 별로 달라진 게 없더라고요. 식사마저도 이렇게 하면서 고강도의 수색 작업과 업무들을 진행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인가. 아까 우리 집에 있는 내 아들이 저 현장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굉장히 관심 있게 지켜보는 사안이기도 하거든요. 사실은 뭐 재해 현장에서 장병들이 대단한 대접을 받기를 원하면서 일을 하고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네, 다만 이제 국민을 위해 애쓰고 힘든 일을 하는 만큼 기본적인 처우들, 밥이라도 잘 먹이는 거는 이런 군 수뇌부가 당연히 신경을 써줘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국방비가 그렇게 많은데 사실 다 어디 있습니까? 우리 군이
이 대민 지원 나가는 병사들이 기본적인 생활을 하는 것이 어려울 만큼 능력이 없다라고 보지는 않거든요. 네. 근데 예전에 보면 뭐 기본적으로 장병들의 헌신을 예전부터 이렇게 당연한 거라고 치부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예전에 이제 대민 지원을 홍보하는 포스터랍시고 육군에서 만들어서 배포한 게 있습니다. 네. 뭐 필요할 땐 어디든지 불러줘. 뭐 이런 문구가 써 있었는데 장병들이 무슨 해결사도 아니고 필요할 때 어디든지 불러다가 쓰는 게 대민 지원이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당연히 장병들이 그 재해 현장에 나가서 일을 하는 것은 법령에 근거해서 하는 것이지만 국민들은 다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희화화하고 되게 값어치 없게 만드는 것이 오히려 우리 군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2019년에 강원도 동해안 산불 피해 현장에서도 장병들이 길에 앉아 식사하는 모습이 포착이 돼서 논란이 되긴 했는데요. 사실 뭐 앉을 자리가 없어서 거기서 식사를 했다. 그러면 또 한편으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 생각을 해보게 되지만 그러면 식사라도 제대로 이렇게 넉넉하게 잘 먹을 수 있도록 지원이 됐느냐 이런 부분도 좀 따져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 그때는 그랬다면 지금은 좀 달라질 수도 있는데 왜 군이 바뀌지 않는 걸까라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기본적으로 뭐 장병들을 대민 지원에 투입하는 군의 그 인식 자체가 굉장히 그 장병들을 고생시키고 어려운 일에 투입한다고 생각하기보다는 군인이라면 뭐 당연히 그런 것 좀 해야 되지 않겠어 라고 생각하면서 소모품으로 취급을 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대우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미처 들지 않는 것 같다라는 것이 이게 단연간의 대민 지원으로 빚어지는 이런 무리들을 보면서 드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예, 대민 지원에 군인들이 투입이 되면 보상을 따로 받습니까? 이것도 항상 사실은 늘 말썽입니다. 네. 부대장 재량인데요. 재량이요? 재량입니다. 위로 휴가나 포상 휴가를 받는 부대도 있는 한편에 아무것도 안 해주고 그냥 당연히 다녀와야 된다고 여기는 지휘관들도 있습니다. 이런 상담도 사실은 군인권센터에 종종 들어오는 편인데요. 네. 공무원이나 직업군인은 다 초과근무수당 인정받고 나가서 일을 하고 있는데 병사들은 재량에 따라서 누구는 혜택을 받고 누구는 못 받고 이러는 것도 사실 굉장한 문제이죠. 그러면 어떤 규정 같은 게 아직 없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재량이란 말은? 대민 지원을 어느 경우에 나가야 되고 나가서 뭘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은 규정이 되어 있지만 대민 지원을 나갔을 때 어떤 보상을 해주느냐에 대한 규정은 법령상에는 아직 갖춰져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근데 이런 대민 지원은 우리가 흔히 보잖아요. 그만큼 이제 군인들이 현장에 많이 지원이 된다는 건데 이건 이제 저 여건을 좀 전반적으로 좀 들여다보고 지금 이번에 있었던 사건은 그냥 납득이 안 되는데 이런 사고가 되풀이되지 않으려면 대체 뭘 좀 바꾸면 되겠습니까? 근원적으로는 이제 군인의 희생, 그리고 헌신에 대한 개념도 좀 바뀌어야 된다라고 보는데요. 희생이나 헌신은 불가피한 것이지 아무 때나 당연하게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네. 희생할 필요가 없는 일에 희생을 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 전투가 벌어진 것도 아닌데 실종자 수색을 하다가 사람이 죽고 이게 얼마나 사실 어이없는 일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수해복구 그리고 실종자 수색 전반에 대한 점검이 일단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중대본부터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부대에 이르기까지 재난관리 체계에서 혹시 실적 압박이나 이런 불필요한 요구가 있지는 않았는지 좀 살펴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무엇보다 저는 이 어이없는 인재를 겪고도 지금 책임지겠다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사실 자체도 굉장히 좀 충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장관도 사령관도 사단장도 어느 누구 하나 자기 책임입니다라고 하는 사람이 없는 상황인데요. 이게 지금 사과한다고 사실 돌아갈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가 경각심을 갖겠습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책임 있는 사람들이 그에 걸맞게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여러 부대에서 이런 계속되는 대민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경각심을 갖는 데 충분히 필요한 일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애써주신 군장병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에 맞는 처우가 주어질 수 있도록 빨리 개선이 돼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